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내장 이성건입니다. 입지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에 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결되는 선상이니까요. 자, 지역 정했고 상권 정했고 상가를 정했습니다. 상가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을 4부에서 얘기했고요. 자, 5부에서는 자, 상가 계약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요. 상가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 그 다음에 상가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서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계약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가를 확인할 때의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특약사항 얘기를 했는데요. 특약사항 할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을 잘 정하셔야 돼요. 보통 통상 5년이고요. 보통 임대까지 10년 정도까지는 보장이 보통은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래도 조건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할 때 그 임대료 상승을 몇 프로 이상 넘지 않는다. 이런 특약 조건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특약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요. 우리 편은 아니에요. 슬픈 얘기인데 우리 편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 편일 수도 있거든요. 계약을 해주면 임대인한테도 받고 우리한테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의 요구 조건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계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잘 챙기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인만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게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또는 재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률이 얼마인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거를 특약사항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2년마다 올릴 수도 있어요. 1년마다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점권. 네. 특약사항으로 예를 들면 이 건물에는 내가 내 건데 이 건물에는 내 거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건물에 상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가 주인이 다 틀리잖아요. 상가 주인이 틀린데 어떻게 그 임대인이 그걸 보장을 해주겠어요? 그런 한계는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분양을 하는 상황에서 신축 건물이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가 뭐 동종과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독점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도 사실은 계약 조건에 들어가야 돼요. 원상회복이라 하면 뭐냐면 신축 건물이라면 새로운 상가면은 내가 만약에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비용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뭐 몇백만 원 또는 1,000만 원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어떤 데서 쓰고 있는 상가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철수 비용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원장님 인테리어 하실 거니까 인테리어 하실 때 그 인테리어한테 회사에 가지고 다 철거해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좀 못 모르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뭐 인테리어가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거니까 이거 다 철거해 주면 되겠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비용이 얼만데요. 그 계약 조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예를 들면 철거 비용은 뭐 임대인이 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넣으면 1,0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 비용도 고려해야 돼요. 그 계약 체결할 때. 그리고 진짜 전략이 좀 필요해요. 계약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이고 뭐 임대인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원장님이 전부 다 원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장편외과는 심지어 간판 위치도 보장받았고 그리고 그 마이온 프라자라고 적혀있는 그 자리를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받고 그 마이온 프라자라는 편말을 그 위로 올렸어요. 그런 것까지 받았어요. 그런 것까지. 그리고 들어온 입구에 유리창, 요만큼 입구 현관문 위에 유리창이 있는데
거기 위에 요만큼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런 것까지 계약 조건에 다 넣었어요. 그만큼 협상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랑 잘 짜야 돼요. 부동산 중개의 능력이 없으면요, 원장님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잘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5번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가 계약 시 확인해야 될 서류가 무엇이냐? 사실 정말 이 문제는, 이 질문은요,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거의 다 했는데요. 사실 컴맹이라서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예매하는 거나 기차표 항공권 예매할 때도 옛날에는 저희 와이프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 개원하니까 정말, 네, 정말 신경 쓸 게 많고, 와이프도 하고 저도 하고 더블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등기라고 얘기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등기를 봐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다 해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전세권 설정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갑구라는 게 이게 주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떼보시면 소유주가 나옵니다. 소유주가 나오고, 이제 이거 법인이 갖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그 분양사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인, 그리고 그 대출금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그 담보로 해서 얼만큼 대출이 돼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세권 설정도 이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나중에 예를 들면 주인이 부도가 났어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나중에 내한테 순위가 올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없으면 그 상가 주인이 돈을 갚아야 되는 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나중에 내가 그거를 보호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거를 부동산에서 다 해줄 것 같죠? 부동산 중개인이 다 해줄 것 같죠?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만 하면 계약하고 수수료 받으면 땡기는 데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서류는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자,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건 근린생활 일종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근린생활 일종이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확인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후배가 그랬는데요. 아니, 부동산에서는 70평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가 와서 재보니까 52평이래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제 후배한테도 일어났고. 그래서 임대 면적이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뭐냐면 전용 면적이 있고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용 면적이라고 있어요. 그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주차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공용 면적이잖아요. 임대 면적 이꼴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0평입니다 할 때 그 70평이 임대 면적이면 병원에서 전유하는 전유 면적이 몇 평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공용 면적이 몇 평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상가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깝다고 그것도 몇백만 원 하니까요.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잘하면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저처럼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문가, 특히나 능력 있는 전문가를 좀 만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 얘기가 되게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의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